안녕하세요. CDP 기후변화 고급 그룹 지원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CDP를 통한 환경정보 공개 경험이 있거나 기후변화 문항 응답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웨비나입니다. CDP 응답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전 세션인 기후변화 입문 웨비나를 보신 이후에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SME 질의서와 물, 산림문항 응답에 관한 웨비나도 제공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는 녹화본으로 제공되며 슬라이드도 함께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026년 CDP 응답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으로 시작하여 CDP 응답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심층 데이터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주요 심층 데이터 포인트로는 재생에너지, 배출량 감축 목표, 스콥 3, 공급망 관련 문항 등이 있습니다. 해당 주제는 CDP 우수사례 보고서 및 CDP 서플라이 체인 회원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데이터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훑은 후 마지막으로는 정보 공개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우수 사례와 주요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DP를 통한 환경 정보 공개의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CDP를 통한 환경정보 공개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 전략에서 기후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의 증가하는 요구에 대한 대응임을 보여줍니다. CDP를 통한 환경정보 공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환경적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및 실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응답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자본 조달, 사업 경쟁력 확보, 규정 준수 등을 위하여 CD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CDP 응답 기업은 공급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여 자본 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 네슬레, P&G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은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투명한 보고는 공급업체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연계 채권, SLB의 발행과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수준 사이에는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후채권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표본으로 선정된 50개의 발행사 중 67%가 CDP 기후변화 질의서 응답에 대해 높은 점수 A 또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CDP 응답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환경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잠재적인 신규 계약 및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CDP 응답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는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 충족에 용이하여 공급업체로 선호되거나 주요 고객사가 일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체를 단계적으로 배제할 시 제외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CDP 응답은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DP 질의서에 응답하며 환경 관련 리스크 관리를 통한 운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발자국 관리 개선을 통해 자원 소비 감소, 폐기물 감축 등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P 응답 기업은 선제적으로 도입될 규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미리 공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투명한 보고를 통해 환경법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평판 손상의 가능성을 줄이는 등 법적 리스크 저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요? 정보 공개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금융적 필수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도박입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CDP에 따르면 기업들은 6.1조 달러 규모의 기후 관련 위험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차질, 생산 중단, 규제 벌금, 그리고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기후변화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운영 비용 증가, 좌초자산 발생, 투자자 신뢰 하락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기회는 비즈니스 성장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DP에 따르면 지난 보고연도에 실현된 기회 규모는 1.3조 달러로 인도네시아의 연간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 혁신적인 솔루션, 지속가능한 조달에 투자하면 비용 절감, 매출 증대, 경쟁 우위 확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은 업계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CDP 질의서는 다양한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기업이 많은 국가에서 준용된 IFRS S2와 같은 프레임워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DP는 글로벌 공시 기준들을 하나의 질의서로 통합함으로써 공시를 통해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공시 기준을 조직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데이터 항목으로 치환하고 이렇게 수집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다시 공유합니다. 이와 같은 정합성 확보 작업은 이미 TCFD 프레임워크 사례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CDP는 2018년 TCFD 권고안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TCFD 연계 공시가 주류로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ISSB가 개발한 기후 공시 기준인 IFRS S2와 정합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SRS 및 TNFD 권고 사항과도 부분적으로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EU의 EFRAG 및 TNF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완전한 정합성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CDP 응답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CDP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6월 17일에 CDP 응답을 위한 ORS가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CDP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9월 16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체 질의서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검은색으로 표시된 모듈은 통합 모듈로 동일한 문항 내에서 환경 이슈별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모듈은 특정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춘 환경 이슈별 모듈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모듈은 추가 정보 응답을 위한 모듈로 섹터 특화 모듈과 추가 정보 등을 포함한 사인오프 모듈 등이 해당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올해 기후변화 관련 문항에 적용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응답 기업 대상으로는 에너지 관련 활동 섹션에 업데이트가 있었고 최근 공개된 GHG 프로토콜 토지 부문 활동 및 재고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토지 부문 활동 관련된 문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의사 또는 고객사의 요청 등으로 CDP 응답을 고려 중인 기업들을 위해 CDP 평가 및 점수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CDP 평가 등급 구간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CDP 평가 등급은 문항별 평가,
전체 등급 평가에 모두 적용되는 기본 틀로 4개의 구간, Disclosure, Awareness, Management, Leadership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간들은 기업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행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항마다 평가 등급 구간을 구분하여 배점이 이루어져 높은 구간일수록 요구되는 답변의 깊이와 중요도가 커집니다. 각 평가 등급 구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총점 기준 및 필수 기준이 있으며 이 역시 문항별 평가, 전체 등급 평가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필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DP 점수 전반에 걸쳐 일관된 보고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CDP는 여러 점수 등급에 걸쳐 필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은 해당 점수 등급의 최소 점수 기준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필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의 경우 리더십 구간은 질의서 풀버전을 응답한 경우에만 채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CDP가 중소중견기업, SME 기업 대상 리더십 점수 평가 기준을 아직 개발 중이었던 관계로 2025년 사이클에서 SME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은 B등급이었습니다. SME 기업에 대한 리더십 등급 평가는 2026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CDP에 응답하는 공급업체를 위한 로드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로드맵은 CDP 응답만 진행하거나 CDP 평가 등급까지 받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CDP의 평가 방법론과 로드맵은 데이터 품질 향상과 환경적 실천을 장려하는 데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션은 응답 경험이 있는 기존 응답 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2단계와 3단계 주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2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역량 개발과 기후행동을 이행하는 기업들을 뜻합니다. 해당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은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 검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기회, 의존성 및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도입 또는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 공개 및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기회를 활용하고 배출 감축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급업체 및 고객사와 협력을 시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배출량 감축 목표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넷제로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3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거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모듈 7 기후변화 모듈 구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문항 중 이번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배출량, 에너지, 감축 목표, 배출량 감축 이니셔티브와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먼저 배출량 관련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선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전제 조건인 탄소 발자국 측정과 보고를 장려합니다.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 관련 활동은 가장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진행합니다. 감축 목표 부분에선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지와 기후변화 이슈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배출 감축 이니셔티브와 제품 및 서비스 부분에선 기존 사업 방식을 넘어서 배출 감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취한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절감, 브랜드 가치 증대, 제품 혁신 등의 이점을 설명합니다. 해당 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볼 주요 데이터 포인트들을 요약한 표입니다. 본 표에 제시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고객사가 스콥3 배출량을 산정하고
공급업체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심층 데이터 포인트를 담은 주요 문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정보 공개 시 고객사는 이를 통해 공급업체의 배출량 감축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망 내 화석연료 의존도와 관련된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생전력 구매는 탄소 배출량을 신속하게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문항 응답 시 재생에너지원, 비재생에너지원을 구분하여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문항에서는 구매한 전기, 열, 스팀 또는 냉방의 소비와 같은 에너지 관련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CDP를 통해 보고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 포인트로는 연료 소비량, 구매 또는 조달한 전기, 열, 스팀, 냉방 소비량, 전기, 열, 스팀 또는 냉방의 생산량 등이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DP 응답 시 모든 에너지 소비 데이터는 메가와트시 단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단위로 된 데이터 값의 경우 메가와트시로 변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단위 변환에 대한 지침은 CDP 테크니컬 노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른 에너지 단위의 변환 계수는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계산 도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참고자료로 포기된 슬라이드 우측 하단의 재생에너지 리더십 관련 웨비나 녹화 영상 링크, CDP 테크니컬 노트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보고 및 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성과를 보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주요 문항입니다. 이 중 이번 세션에서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총 에너지 소비량 및 저탄소 에너지 소비량 관련 문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을 예정이나 스콥2 시장 기반 배출량, 저탄소 에너지 목표,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등의 문항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담은 문항으로 유의하여 꼭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문항 설명에 들어가기 전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는 CDP 작성 안내서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관련 문항 내용을 요약하는 용도로 참고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CDP 질의서와 작성 안내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관련 첫 번째 문항인 7.30번 문항은 보고연도에 귀사가 수행한 에너지 관련 활동을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전체 에너지 문항에 대한 기초 문항으로 해당 문항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따라 응답해야 하는 후속 문항이 결정됩니다. 이에 본 문항에서는 관련된 에너지 활동 및 연료 유형을 모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30.1번 문항에서는 선택한 각 에너지 유형별 총 소비량을 응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문항은 고객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귀사의 에너지 사용 현황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배출량 산정을 명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항들은 많은 고객사에게 있어 에너지 관련 문항 중 가장 중요한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속 에너지 관련 문항의 기초가 되는 문항으로 아직 에너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문항부터 시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7.30.15번, 7.30.17번 문항입니다. 7.30.15번 문항은 귀사가 배출 계수가 0이거나 0에 가까운 무탄소 또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기를 구매한 내역에 대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해당 문항에서는 국가 지역별 사용 내역과 함께 PPA, VPPA 등 조달 방식,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에너지원도 묻고 있습니다. 7.30.17번 문항은
국가, 지역별 열, 스팀 및 냉방을 구매하여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두 문항은 G사의 저탄소 에너지 조달 내역에 대해 고객에게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 지역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사에게 유용합니다. 해당 국가, 지역 단위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속성 인증서가 사용 선언되고 또 에너지 관련 법규가 도입되는 일반적인 지리적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출량 감축 목표입니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은 감축을 위해 행동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환경 전략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부여합니다. 좋은 목표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표 설정 시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소급하거나 당해 연도를 사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축 목표율을 산정하고 적용 스코프 범위를 명시한 후 이러한 목표와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 됩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목표 유형은 절대량 목표, 배출 집약도 목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절대량 목표는 기준 연도와 비교하여 미래 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배출 집약도 목표 또는 원단위 목표는 배출 집약도와 같이 기준 연도의 표준화된 지표와 미래 연도의 동일한 지표를 비교하여 감축을 나타냅니다. 두 목표 유형 모두 스콥 1, 2, 3 배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시 과학기반 감축 목표 SBT를 수립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SBT는 기업의 기후행동 및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BT 설정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 신뢰성, 그리고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과 직결됩니다. SBT는 글로벌 모범 사례로 CDP 평가 기준에서도 장려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로드맵 제공을 통해 배출량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감축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기업의 목표를 최신 기후과학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인증을 받은 SBT는 기업의 탈탄소화 계획이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SBT를 수립한 17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SBTI의 2025년 최신 보고서 과학기반 감축 목표의 10가지 비즈니스 이점에 따르면 과학기반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이점은 다양합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91%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비즈니스 영향을 보고했으며 약 3분의 2는 SBT가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향상시켰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재무성과 개선입니다. 92%가 장기 재무 성과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복력 강화 등 선제적 대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71%는 목표 설정이 규제 변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답했으며 약 3분의 2는 배출량 관리 요구가 많아지는 추세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목표의 야심 강화도 이점으로 꼽혔습니다. 90%는 목표 설정이 기후행동에 대한 야심을 높였다고 답했으며 86%는 탈탄소화 진전이 가속화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정보 공개를 위한 로드맵과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 설정 로드맵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기 전 기업은 기준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단계인 배출량 데이터 보고와 연결됩니다. CDP에서 자주 강조하듯이 산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절대량 목표나 원단위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목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표의 범위인 스코프 매핑이 포함됩니다. 기사의 스코프 1, 2 배출량 중 목표에 포함되는 비율은 얼마인지, 스코프 3 배출량 중 포함되는 비율은 얼마인지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에 진정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귀사의 감축 경로가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근거 및 지침과 일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SBTi로부터 장기 및 단기 목표, 그리고 넷제로 목표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 기반 감축 목표 SBT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BTi의 승인을 받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BTi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검증 및 승인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어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목표입니다. 목표 제출 연도 기준으로 5에서 10년 사이를 목표 연도로 두는 단기 목표는 1.5도 경로에 따른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기 목표입니다. 2050년 이전 시점을 목표로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배출량 감축 목표입니다. 슬라이드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잔여 배출량 중립화 목표와 넷제로 목표도 SBTi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배출량 중립화 목표는 장기 목표 달성 후에도 남아있는 배출량인 잔여 배출량을 제거하는 목표입니다. 넷제로 목표는 단기, 장기, 잔여 배출량 중립화 목표 세 가지를 함께 설정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반 감축 목표는 기업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감축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SBTi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콥 1, 2 목표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감축 목표 수립 접근법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BTi에서는 기업 업종 특성에 따라 절대 배출량 감축 접근법과 섹터별 탈탄소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 배출량 감축 접근법 ACA입니다. ACA 방식은 기준 연도 대비 배출 절대량을 직접적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방식입니다. 1.5도 경로에 부합하기 위해선 매년 최소 4.2%의 절대 배출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해당 접근법은 일부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별도의 섹터 경로가 없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섹터별 탈탄소화 접근법 SDA입니다. SDA 방식은 섹터 내 모든 기업의 배출 집약도가 목표 연도까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집약도 수렴 방식입니다. 모든 기업은 2050년, 일부 기업은 2040년까지 해당 섹터의 표준 배출 집약도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SBTi와 과학 기반 감축 목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본 슬라이드 내 자료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콥 3 배출량입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에서 제시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스콥 1, 2, 3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콥 1과 2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콥 1은 기업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이며 스콥 2는 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한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입니다.
본 파트에서는 스콥3 배출량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스콥3는 스콥 1, 2 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간접 배출량을 뜻합니다.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통해 또는 직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배출량은 측정과 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스콥3 배출량이 운영 배출량의 최대 20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 스콥3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콥3 배출량 산정은 탄소 발자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스콥3 배출량 산정은 고객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스콥3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CDP 질의서 풀 버전의 경우 7.8번, SME 버전의 경우 20.7번이 해당됩니다. 본 문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콥3 배출량은 15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스콥3 배출량 보고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측정 및 추정이 가장 쉬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귀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스콥3에 대해 보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사와 이해관계자들은 탄소 발자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련된 스콥3 카테고리를 모두 산정하는 것은 기사와 고객사 모두가 배출량 감축 목표를 향해 더 의미 있는 감축 이행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콥3 배출량 보고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고객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 속하는 배출량에 특히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카테고리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카테고리 4,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입니다. 이외에도 고객사가 요청하는 추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응답 기업이라면 해당되는 산업과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스콥3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살펴볼 스콥3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본 슬라이드의 참고자료 링크로 기재되어 있어 필요하신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콥3 배출량을 산정하기 전 어떤 스콥3 카테고리가 관련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사의 비즈니스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7개의 기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해당 카테고리가 기사의 스콥3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향력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배출량이 기업의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입니다. 해당 카테고리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입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카테고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주화입니다. 현재 외주화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중 스콥 1에서 스콥 3로 재분류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지침입니다. GH 프로토콜 및 CDP에 기반하여 산업별 스콥 3 카테고리 중 권장되는 카테고리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사의 산업이나 부문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준 중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연관된 스콥3 카테고리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테고리 관련 판별 기준표는 기사가 의미 있는 스콥3 데이터를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입니다. CDP 질의서에서는 기사가 관련성 평가가 이루어진 스콥3 카테고리를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모든 유관 스콥3 카테고리에 대해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을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슬라이드에 링크된 CDP 테크니컬 노트에서 산업 섹터별로 권장되는 카테고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테크니컬 노트에서는 부문별 관련 카테고리의 세부 분류와 각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출량 보고의 다음 단계는 산출된 배출량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CDP는 검증을 독립적이고 공인된 제3자가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보고된 배출량을 검증받으면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높여 응답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 신뢰성도 높여줍니다. 기업은 스코프별 또는 비율별로 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스코프별 배출량에 대해 완전히 검증받는 것이 모범 사례이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경우 응답 기업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 내 참고자료 링크를 통해 CDP에서 인정하는 검증 표준 및 기준과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제3자 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검증기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급망 관련 문항입니다. 고객사로부터 배출량 보고를 요청받으신 공급기업의 경우 해당 고객사에 납품하는 물량에 대한 배출량 산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배출 집약도 산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매출액을 활용하여 배출 집약도를 계산하는 공식과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 단위당 배출 집약도는 배출 집약도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출액은 반드시 배출량 데이터와 동일한 조직 경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여야 합니다. 매출액 단위가 아니라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데이터와 동일한 조직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당 배출량을 입력하는 등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데이터의 조직 경계에 포함된 조직 부서 내의 전일제 근로자만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출 집약도 산정 후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는 고객사에게 해당되는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고객사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면 고객사는 보고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배출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고객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기를 희망하는 핵심적인 공급망 관련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가 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스콥3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기업은 다양한 단위 또는 개수를 기준으로 고객사에게 배출량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량은 시설 단위나 기업 단위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또는 물리적 개수를 사용하여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개수에는 지출액과 시장 규모가 포함됩니다. 지출액과 시장 규모 정보는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직 배출량을 할당하지 않고 계신다면 이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물리적 개수에는 단위, 질량, 부피, 에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수들은 사업 종류에 따라 더 정밀한 할당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측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비즈니스에 적합하다면 물리적 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정확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제품 단위 회계를 권장합니다. 이는 추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할당 방식은 아닙니다. 단일 단위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여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양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배출량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매출액 기준 배출량 할당 공식과 예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배출량 공시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배출량 배분 방식입니다. 여기서 고객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총계는 고객이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G사가 생산한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나눈 뒤 그 값에 스콥 1, 2 매출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50만 달러를 총 매출 2억 달러로 나눈 뒤 이를 총 스콥 1 매출량인 10만 톤을 곱하면 해당 고객에게 스콥 1 기준으로 250톤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계수를 사용하여 할당하는 경우에도 이 공식 구조는 궁극적으로 동일합니다. 매출액 부분이 물리적 계수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각 물리적 계수에 대한 공식의 예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참고자료로 기재된 GHG 프로토콜 스콥3 표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 기회입니다. 가치 사슬 내 탈탄소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는 협력이 포함됩니다. 측정, 보고, 평가 및 조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고객사나 자사의 공급업체와도 협력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파악된 경우 이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CDP 서플라이 체인 회원사들은 5.12번 문항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응답을 확인하며 협력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이는 고객사와 공급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응답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기타 심층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요 심층 데이터 포인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섹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후행동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문항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주제는 각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가치 사슬 내에서 환경적 영향과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응답 기업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먼저 기후전환 계획과 관련된 5.2번 문항입니다. 기후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함으로써 G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인 글로벌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10, 5.10.1과 관련된 탄소 내부 가격 문항들입니다. 탄소 내부 가격을 책정하면 의사결정 시 효율성 개선 기회를 파악하고 향후 가격 변동에 대비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된 5.1, 5.1.1, 5.1.2 문항입니다. 양질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비즈니스 위험 및 비용을 파악하여 이를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위험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내 CDP 테크니컬 노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와 관련된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2026년 공시 준비를 돕기 위한 추가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 우수 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았습니다. 우수한 정보 공개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빈셀, 오류 및 일관성 없는 답변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론 및 작성 안내서 등 CDP에서 제공하는 응답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서를 검토한 후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질의서의 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응답 중 각 문항에 대한 작성 안내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응답 항목의 경우 명확한 설명 및 근거를 통해 응답 기업에 특화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응답 진행 시 이해관계자 연락 또는 설문지 응답 등 응답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역할별 담당자를 지정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특정하여 요청한 문항 또는 데이터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른쪽에는 CDP 응답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CDP 질의서, 작성 안내서, 평가 방법론은 국문 자료로도 제공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마이 포털에서 공개된 타사 응답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 시 동종업계 응답 사례 등을 참고하고자 하신다면 마이 포털에서 타사 응답 조회를 시도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각 기업 계정은 타사 응답 조회를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답변 중 20건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DP 웹사이트 Our Question Bank 페이지에서는 응답에 참고하실 수 있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P 응답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생기시는 경우 CDP 헬프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DP 헬프센터 웹사이트에는 놀래지 베이스 페이지에 다양한 FAQ 문서가 등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마이 서포트를 통해 문의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를 등록하시면 CDP에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후 진행 예정인 웨비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7월 20일부터 24일은 수자원, 7월 27일부터 31일에는 산림 관련 웨비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중소기업 대상 웨비나 및 기후변화 입문 웨비나의 경우 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경우 CD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CDP 응답과 관련된 기타 팁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요청 수락입니다. CDP 응답 사이클 도중에 고객사의 응답 요청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가 귀사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귀사에서 응답 요청을 수락하셔야 합니다. 가끔 귀사의 보고 범위 내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고객사 응답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자회사의 응답 요청 내역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요청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수락 방법의 경우 본 슬라이드 내에 기재되어 있는 CDP 참고자료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어입니다. CDP 응답의 경우 CDP 지원 언어로 응답한 경우에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CDP 지원 언어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스페인어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로 응답하시는 경우 평가가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CDP 응답 평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영어로 응답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서 다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기 쉽도록 하나의 슬라이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DP 응답 제출 마감일은 9월 16일이로 9월 16일까지 제출하는 응답만 평가가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CDP 응답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